안녕하세요. 백다마TV의 백송입니다. 오늘은 이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반도체 ETF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,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. 반도체가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요즘에는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그렇게 썩 웃을 상황이 아니거든요. 왜냐면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가격 폭등을 했는데 얼추 비슷한 반도체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는 여전히 6층 7층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이 반도체가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미래 전망이 달라집니다. 실제로 반도체는 이렇게 AI 분야도 있고 뭐 로봇, 자율주행, 클라우드, 뭐 5G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는데 요즘 핫한 것은 바로 이 AI와 자율주행 쪽이죠. 그리고 또 요즘에 슬금슬금 또 이 로봇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는 최근에는 그래요. 어떤 테마를 내가 탑승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성과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점. 그래서 ETF도 마찬가지예요. 단순하게 메모리를 쫓는 ETF가 있고 비메모리 있고 뭐 자율주행 쪽, AI 쪽 굉장히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. 어느 쪽에 어떤 ETF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연금저축 펀드에서 활용할 만한 이 반도체 관련 ETF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ETF는 코덱스 반도체 ETF. 연보수는 0.45% 정도고요. 기초지수는 KRX 반도체 지수를 쫓고 있어요. 9월 2일 기준으로 수익률 살펴보면은 1개월 성과가 마이너스 3% 정도, 하지만 1년 성과 22% 정도로 최근 1년 동안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구성 종목 상위 10개 종목 살펴보면은 이 반도체 ETF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하이닉스와 SK스퀘어, 한미반도체가 이제 주력 종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조금 의외인 점은 삼성전자가 보이질 않죠. 그래서 이 KRX 반도체 지수에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사실상 거의 미미합니다. 그리고 비슷한 성격으로 타이거 반도체 ETF도 있어요. 기초지수 사실상 뭐 거의 비슷하고요. 구성 종목도 앞서 보여드린 코덱스 반도체 ETF와 거의 흡사합니다. 흡사한 정도가 아니고 사실상 거의 같은 ETF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. 수익률도 1년 기준으로 25%니까 뭐 거의 비슷비슷하고요. 그래서 이 반도체 ETF의 특징은 어쨌든 국내 기업들 중에 반도체와 관련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, 대표적으로 뭐 이런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골고루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어떤 특정 테마가 있는 개념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. 다만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이슈가 있어서 엔비디아가 올라가게 되면 하이닉스도 좀 올라가게 되고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ETF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테마형은 아니고 국내 반도체 산업을 추종을 하는 거니까 이러한 성격을 잘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. 그러면 국내 좀 다른 반도체 어떤 특정 테마를 쫓는 ETF들은 어떤 것들인지 살펴볼게요. 코덱스의 FN 시스템 반도체 ETF가 있습니다. 연보수는 약 0.45%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. 모든 ETF가 그렇지만 요 가운데 이름 보면은 이 ETF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. 얘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ETF죠. 최근 성과는 1개월 성과 마이너스 5% 정도, 1년 성과 29%인데 앞서 보여드린 그냥 국내 반도체 산업을 추종하는 ETF와 성과는 비슷합니다. 단 6개월 성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. 구성 종목도 이것도 사실 거의 비슷해요. 다만 삼성전자의 비중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차별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내가 반도체 관련 ETF를 투자하고 싶은데 국내 반도체 ETF가 삼성전자 없는 게 좀 서운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ETF를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나는 앞으로 메모리보다는 이 시스템 반도체를 조금 더 전망을 좋게 본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. 다음은 타이거의 FM 반도체 탑10 ETF입니다. 얘는 국내 반도체 기업 중에 최근 1개월 시가총액을 평가를 해가지고 이 상위 탑10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하는 ETF예요. 하지만 절대 비중을 쫓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. 비중 보시면은 특이하게도 하이닉스의 비중이 조금 더 높고요. 그 다음이 이제 삼성전자,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. 최근 성과는 다른 ETF 대비해서 최근 1년 성과가 다소 높은데 조금 눈여겨볼 게 3년 성과가 마이너스라는 점은 이것도 조금 독특한 포인트네요. 그 다음 국내 테마 반도체 ETF는 시스템과는 조금 상반되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ETF가 있습니다. 이 KB스타 자산운용에서 이제 만들었고요. 기초지수는 아이셀렉 비메모리 반도체를 추종하고 있죠. 최근 1년 성과가 무려 50%, 최근 6개월 성과도 44%, 엄청나게 상대적으로
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죠. 비중을 보면은 특징이 얘는 하이닉스가 빠졌습니다. 삼성전자가 12%로 가장 많고 한미, 그 다음에 리노공업,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하고요. 조금 눈에 띄는 게 솔브레인과 주성 엔지니어링이 들어가 있네요. 최근에 뭐 아무래도 이 D램 이런 쪽보다는 이 비메모리 관련 뭐 CPU, GPU 뭐 이런 반도체들이 조금 많이 각광받는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, 그래서 그런 쪽을 추종하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ETF 성과가 굉장히 우수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봐도 알겠지만 어떤 반도체 테마를 추종하는 ETF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이 요즘 좋구나라고 해도 그 안에서 세부적인 섹터의 수익률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. 자, 그럼 해외 반도체 산업 살펴보죠. 해외 반도체 추종하는 ETF 중에 먼저 소개해드릴 ETF는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입니다. 이 ETF는 일단 연보수가 굉장히 저렴합니다. 0.09% 정도고, 그리고 이 ETF는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 중에 상위 25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메모리, 비메모리 이런 거 이제 구분하지 않고요.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서 투자가 가능한 ETF예요. 최근 1년 성과 43%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. 물론 이때 미국의 빅테크, 뭐 이런 반도체, 자율주행 다 주가가 하늘을 날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이제 받은 것 같고, 그리고 이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은 왜 수익률이 이렇게 높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엔비디아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. 약 21% 정도 갖고 있고, 대만의 TSMC도 약 10% 정도, 그 다음에 뭐 브로드컴, 그 밖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포진이 되어 있죠. 사실 대부분 익숙한 기업들이 상위 종목에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중국의 반도체 투자하는 ETF죠. 중국에도 반도체 산업이 뭔가 매력적일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, 어쨌든 한때 이 중국이 반도체 굴기로 좀 공격적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계기 중에 이 계기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상당히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엄청난 태클을 걸었죠. 그래서 실제로 이 수익률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수익률이 굉장히 부진합니다.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사실 익숙하지 않는 기업이지만 이 기업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. SMIC라는 기업이죠.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거는 이번에 화웨이에서 최신형 핸드폰을 내놨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도체가 7나노에서 만드는 이제 반도체였는데, 이게 뭐 우리나라, 미국 이런 반도체 기술 대비 한 4, 5년 정도 뒤처지는 기술이긴 하지만 조금 놀랐다라는 언론이 많았죠. 왜냐면은 미국에서 제재를 굉장히 심하게 하면서 과연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어쨌든 만들어냈어요. 참 어떻게 보면 중국이란 나라도 참 대단합니다. 그죠? 자, 하지만 어쨌든 이 여러 가지 반도체 테마 중에서 이 차이나 반도체, 이 중국 반도체 쪽은 앞으로 전망이 아주 길게 보면 뭐 밝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수가 너무 많아요. 이 미국 간의 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, 두 나라가 뭐 화해를 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미국에서 너는 이제 반도체 열심히 개발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단 말이죠.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. 굳이 여기까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. 그 다음은 이제 한중 반도체 ETF인데, 이 한중 반도체 지수를 이제 KRX에서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구성 종목 보면은 삼성전자, 하이닉스 있고,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있습니다. 얘네들도 뭐 사실 중국이 껴있기 때문에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아요. 근데 이런 ETF들이 왜 만들어졌는지, 어떨 때 쓰임새가 있는지는 좀 알아두실 게 있는 게, 사실 한국 반도체 ETF와 중국 반도체 ETF를 섞으면은 요 ETF예요. 근데 굳이 시장에 이 두 가지 ETF가 다 있는데 굳이 이 한중을 결합해서 ETF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? 쓰임새는 있죠. 언제 쓰이느냐? 이게 한국 반도체와 중국 반도체 둘 다 사면은 비용이 2만 원이 들잖아요. 근데 이거는 얘 하나만 사면은 10,000원으로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죠. 그러니까는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테마가 결합된 ETF들이, 특히나 이 연금저축 펀드 같은 계좌들은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분산 투자할 때 단돈 10,000원, 20,000원으로도 좀 분산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, 그런 투자자들에게는 이렇게 테마가 결합된 ETF가 좀 유용할 수 있다. 그 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 이 코덱스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차이나 ETF입니다. 이거는 사실 은근히 상장한 지 꽤 됐어요. 제가 알기로는 올해 2월에 상장했거든요. 그래서 최근 6개월 성과가 26%로 꽤나 좋습니다. 이 ETF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한국, 그리고 일본, 그리고 대만의 반도체 관련 ETF에 투자를 하는 ETF고, 이 각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강점이 다 달라요.
한국은 뭐 대표적으로 메모리 반도체, 그러니까 뭐 D램 이런 거에 엄청 강하죠. 일본은 이제 소부장이라 그래서 소재, 부품, 장비 관련 그런 어떤 기초 산업이 엄청 탄탄한 이제 국가고, 대만 하면 파운드리 아니겠습니까? TSMC. 그러니까는 역할이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또 이 세 나라가 요즘에 등에 업은 게 이제 미국이죠.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반도체 산업은 요 세 나라와 함께 하자, 이런 이제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미국의 힘을 빌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국가들입니다. 그래서 구성 종목 대표적으로 하이닉스가 가장 많고요. 삼성전자 비중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. 도쿄 일렉트론이 6.4%, 그리고 디스코, 한미반도체 이렇게 있고, 뭐 나머지 뭐 일본 기업들과 이제 대만 기업들이 골고루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코덱스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ETF의 특징은 특별히 어떤 테마를 추종하진 않지만 어떤 테마가 뜨더라도 이 ETF는 기본적인 재테크 성과는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. 왜냐면은 뭐 AI 반도체가 뜨더라도 소부장 필요하잖아요. 파운드를 필요하고, 반도체가 뜨더라도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는 테마에 이렇게 크게 수익률이 휘청이지 않고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어떤 분야든 올라간다라면은 요 반도체 ETF는 좀 묵묵하게 수익률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조금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대적으로 그런 반도체 ETF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. 다음으로는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입니다. 최근 1년 성과 약 35%고요. 미국 반도체 ETF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지만 엔비디아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고요. 어쨌든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30개 종목에 투자하는 미국 관련 이제 반도체 ETF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얼마 전에 새로 나왔죠. 아리랑 일본 반도체 소부장 ETF가 새로 나왔어요. 아까 이제 일본의 소부장 ETF가 있긴 있었는데 성격이 살짝 다르죠. 얘는 일본 소부장에 이제 올인을 한 일본 ETF입니다. 일본이라는 국가를 이렇게 다시 또 보게 되면은 참 뚝심 있는 국가라기보다는 뚝심 있는 기업들이 참 많다. 장인 정신으로 기업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기업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는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소니를 잡았다, 현대차도 이제 토요타를 넘어선다,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뭔가 핸드폰을 만들고 했을 때 이 일본의 이런 소부장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예전에도 한번 경험했잖아요. 그런 걸 보면 일본의 이 소재 부품 관련 장비 관련 기업들이 참 탄탄한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각 분야에서 세계 탑의 자리에 위치한 기업들이 상당수였습니다. 그래서 아직은 뭐 데이터는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아까 설명드린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ETF와 비슷하게 얘도 어떤 ETF가 뜨던 간에 소부장은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직하게 좀 걸어가는 ETF를 원한다, 그러면은 반도체 ETF 중에서는 이렇게 소부장에 집중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까지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AI가 좀 이끌었다라면은 다음에는 로봇이 갈 것 같은데, 근데 로봇 투자했다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ETF입니다. 이름만 들어보면은 이 글로벌에서 상위 4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요. 각 분야별로 꼽습니다. 그래서 뭐 메모리, 비메모리, 그리고 뭐 장비, 파운드리 이렇게 해서 반도체 각 분야별로 해서 강점 있는 기업들을 추린 ETF예요. 그래서 6개월 성과가 31%니까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. 그 이면에는 아마 이 엔비디아의 비중이 높았던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. 국내 기업은 뭐 삼성전자 비중이 거의 이제 유일하고요. 대부분은 이제 미국 기업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얘도 결론적으로는 미국 반도체 ETF와 그렇게 크게 차별화를 두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이 연금저축 펀드 재테크하시는 분들에게 이 반도체 ETF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 고민 많으실 텐데, 그래서 리스트업을 한번 해봤습니다. 반도체 투자는 지금 현재 섹터에 따라서 워낙 성과가 차별화가 되고 있으니까 어떤 테마를 선택을 하실지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, 이도저도 좀 어렵다 싶으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소부장 이런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재테크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오늘 내용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.